안녕하세요.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. 콘진원 인스타그램과 X에서 활약하던 저 소통 홍보팀 콘대리가 제 실물이 궁금하시다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유튜브까지 진출했습니다. 앞으로는 제가 K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을 읽어드릴 테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요, 루비 버튼 1개에 다이아 버튼을 무려 4개 보유하고 있는 K 유튜브계 리빙 레전드 더 핑크퐁 컴퍼니의 박한설 콘텐츠 제작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박한솔입니다. 저는 더 핑크퐁 컴퍼니에 2014년에 입사를 했고요. 현재 유튜브 1위 하고 있는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의 핑크퐁, 아기상어, 베베핀, 실룩, 문샤크 등 확장하는 IP 전반의 기획과 제작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축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. 어떤 것이죠? 아니, 더 핑크퐁 컴퍼니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무려 1000억 뷰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 1000억 뷰라는 숫자가요, 전 세계 80억 인구가 더 핑크퐁 컴퍼니의 유튜브 콘텐츠를 10번 넘게 봐야 가능한 기록이라고 합니다. 본부장님, 소감이 어떠신가요? 사실 굉장히 저도 실감 나지 않는 수치인 것 같아요. 전 세계 80억 인구가 10번 넘게 보고 누적 시청 시간으로 따졌을 때 68만 년, 빙하기부터 현재 시간까지 이르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. 사실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수치라는 게 잘 가늠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놀랍고, 또 이런 유튜브에서 신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점에 책임감이 또 무겁습니다. 핑크퐁 아기상어를 선두로 베베핀, 실룩, 문샤크까지 정말 냈다 하면 성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캐릭터 콘텐츠 산업에 있어 노하우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. 이렇게 신규 캐릭터와 세계관을 구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? 핑크퐁은 아이들이 쉽게 따라하고 좀 놀면서 부르는 장르를 개척한 것 같아요. 즐기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가사와 멜로디, 후크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요. 또 이름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. 핑크퐁 하는 베베핀 하는 그 파열음이 굉장히 귀에 잘 꽂히는 것 같고, 저희 대표님께서 이런 징글 사운드와 징글 영상에 대한 굉장한 애착과 관심이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함께 이 사운드와 영상을 고민하면서 캐릭터를 브랜드로, 컬러로, 또 어떤 음악으로 각인시키는데 징글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또 더 핑크퐁 컴퍼니 김민석 대표님께서 더 핑크퐁 컴퍼니가 국경과 세대, 플랫폼을 넘었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정말 공감이 됐던 게, 저희 콘진원에서도 K 콘텐츠 선을 넘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거든요. K 콘텐츠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나들도록 도와주고 세계를 하나로 뭉쳐주는 역할을 하는데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더 핑크퐁 컴퍼니의 K 콘텐츠로 선 넘는 전략을 하나씩 여쭤보려고 해요. 핑크퐁, 아기상어가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 IP가 됐잖아요. 영화, 애니메이션, 공연 등 정말 전방위적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확장 사례가 있었을까요? 저희 핑크퐁이 사실 밥 먹여주는 핑크퐁이라고 해서 엄마들이 밥 먹을 때 아이들 영상 보여준다거나 그렇게 핸드폰으로 좀 가장 먼저 소비하는 컨텐츠였어요. 아이들의 흥을 돋구고 함께 이제 노는 컨텐츠로 점점 더 커 나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영화관에 가서 이 핑크퐁을 함께 즐기면 어떨까? 우리 아이의 첫 영화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네마 콘서트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가서 핑크퐁 도표를 마음껏 따라 부르면서 놀 수 있는 형태의 영화이고요. 핑크퐁 시네마 콘서트 3에서는 저희 별빛봉을 가지고 영화 중간에 여러분 티라노사우루스 하면 렉스 다 함께 외쳐! 뭐 이런 응원법 함께 이제 아이들과 공유하고 함께 떼창을 유도하는 등 이런 인터랙티브 요소를 넣어서 영화의 어떤 장르를 개척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신사업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영화를 보는 걸 넘어서 다 같이 놀 수 있는 거네요. 그게 또 더 핑크퐁 컴퍼니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. 인터랙티브 영화 외에도 직접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
아무래도 팬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만큼의 큰 임팩트는 없는 것 같아요. 가장 큰 예로 이제 뮤지컬 등을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많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. 다양한 제휴사들과 함께 테마 공간 같은 것들을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캐릭터들을 만나고 굿즈들도 만나볼 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무려 핑크퐁과 아기상어 스피노브 웹툰을 내셨어요. 제목이 문샤크, 상어가 스타성을 타고남인데 이름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.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웹툰 웹소설입니다. M스토리허브라는 유명한 웹툰 제작사와 함께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문샤크 음원부터 버티버까지 나왔다고요? 저희 문샤크 캐릭터 설정 자체가 해저 왕국에 사는 공주가 K-팝 문화를 사랑해서 지상에 올라온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이제 K-팝 가수로 성장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음악과 K-팝 요소들과 잘 맞물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그 채널 내에는 시드가 추천해주는 플레이리스트 목록이라든지 시드가 만든 음악들 같은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에도 저희 문샤크가 발매한 음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웹툰, 웹소설과 또 별개로 또 확장된 사이드 이야기를 그런 음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트랜스미디어 전략입니다. 네, 문샤크만의 트랜스 미디어 전략을 소개해 주셨는데요. 또 제가 소통 홍보팀 소속이지 않습니까? 어떻게 하면 저희 콘진원을 잘 홍보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거든요. 전 세계적으로 정말 다양한 플랫폼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더 핑크퐁 컴퍼니가 주력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역시나 유튜브에서 신기록들을 달성을 하고 있잖아요. 쿼트로 다이아몬드를 달성했고 또 1000억 뷰 같은 신기록들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 세계적인 성과가 저희가 넷플릭스에 진출하거나 제품 사업을 하거나 뮤지컬 사업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들이 되더라고요. 이 성공을 기반으로 다른 사업들을 계속 붕업해 나가는 그런 360도 다각도 전략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좀 전에 캐릭터를 직접 만나는 것만큼 큰 임팩트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. 오프라인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? 일상생활에서 저희 핑크퐁과 베베핀, 실룩 등 이런 캐릭터들이 좀 친근하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 회사만의 노력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업이나 F&B 사업, 자동차 기업과도 콜라보를 했고요. 이런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콜라보 콘텐츠를 진행을 하고 이런 브랜디드 콘텐츠도 같이 선보이고 공간도 만들면서 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콘데리의 최애 캐릭터가 나옵니다. 바로 실룩인데요. 이 실룩이라는 캐릭터가 콘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MZ세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. 본부장님께서는 실룩의 어떤 점이 MZ세대에게 먹혔다고 생각하세요? 라바 하면은 잘 아실 것 같아요. 넘버벌 코미디 애니메이션을 만든 밀리언 볼트와 함께 합작한 컨텐츠입니다. 더 핑크퐁 컴퍼니는 거기에서 애니메이션, 음악, 캐릭터 산업 그런 사업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. 물범 캐릭터이고요. 저 같은 30대도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고자극 컨텐츠가 난무하는 컨텐츠 업계에서 잔잔한 힐링 감성의 코미디를 보여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지 않나. 저희 같은 20, 30대 그리고 10대 MZ들에게도 잘 먹힐 수 있는 차별화된 컨텐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, 실제로 실룩 영상이 콘데리의 쇼폼 피드에도 계속 뜨더라고요. 이렇게 짧은 분량의 쇼폼을 홍보 수단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? 언제 어디서나 좀 쉽게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전략이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2분 내외의 짧은 컨텐츠로 제작을 했습니다. 그렇게 원천 컨텐츠도 짧기 때문에 이거를 축소한 릴스나 쇼츠의 컨텐츠를 제공할 때 딱 핵심만 더 잘 보여줄 수 있더라고요. 유튜브 구독자가 어제부로 800만 구독자를 달성했거든요. 동시에 틱톡도 한 155만, 인스타그램에도 4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세로형에서도 좀 굉장히 쉽게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컨텐츠로 제작을 했습니다.
저도 MZ세대 대상으로 콘텐츠 만들 때마다 생각하는 게 대체 MZ세대가 좋아하는 게 뭐지? 거든요. MZ세대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콘텐츠에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가요? MZ세대가 무엇을 좋아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. 의외로 엄청 공들여서 어떤 디테일한 요소를 잡아내기보다는 큰 덩이로 좀 가볍게 웃음을 주는 포인트들이 MZ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요소다. 라는 생각을 했고요. 물범들이 주는 편안함과 굉장히 단순한 슬랩스틱 코미디가 있거든요. 이런 요소들이 MZ에게 잘 다가간 것이 아닌가 싶고요. 유튜브에 컨텐츠가 릴리즈되기 전부터 인스타그램을 먼저 운영을 했어요. 인스타툰 같은 거를 제작해서 팬들의 반응들을 보고 어떤 물범한테 가장 좀 흥미를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또 원청 컨텐츠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 뒤 액자에 걸려있죠. 베베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베베핀이 국내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전 세계 4개국 넷플릭스 1위, 21개국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. 베베핀만의 글로벌 전략이 궁금합니다. 베베핀은 저희 핑크퐁과 아기상어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프로젝트이지 않나 싶습니다. 핑크퐁과 아기상어에서 인기 있었던 음악적인 요소들, 또 비비드한 컬러감 같은 것들도 저희 가족과 세계관을 구성하는 데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. 하나 더 신경을 쓰면서 제작을 한 것은 바로 가족 구성원인 만큼 일상에 공감이 되는 에피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? 우리 누나 같은데? 이러면서 더 많이 몰입하게 되더라고요. 전 세계적으로 엄마들이 하는 고민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. 잠을 안 자요. 근데 그런 에피소드를 담아냄으로써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또 캐릭터 IP별로 정말 다양한 다국어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. 이게 단순히 텍스트만 번역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내부에서 어떤 국가에 내어놔도 문화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하나의 컨텐츠를 제작했을 때 20개국 언어로 이제 번안이 돼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문화 감수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는 것도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렇다면 더 핑크퐁 컴퍼니가 해외에 진출할 때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있었을까요? 2016년부터 BLE, 미컴, BCWW, 도쿄 필름마켓, 키즈스크린 서밋, 그리고 K엑스포 마켓에 참여해서 저희 핑크퐁과 아기상어 IP를 알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국가들과 업체들을 만나서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콘진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. 주요 방송국과 OTT 채널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. 또 이런 부스를 설치해서 또 새로운 업체들을 만난다거나 신규 컨텐츠 같은 것들도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반응을 보기도 하고 이런 반응을 가져와서 저희 컨텐츠 제작을 할 때 많은 인사이트를 얻기도 해요. 제작에만 갇혀있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 그리고 세계 각국의 업계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. 끝으로 더 핑크퐁 컴퍼니처럼 성공적인 캐릭터 IP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? 같은 K 콘텐츠 업계 종사자이자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K 콘텐츠의 강점은 트렌드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강점을 발견해서 인사이트를 토대로 새로운 것들을 빨리빨리 잘 만들어낸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K 콘텐츠가 더욱더 기민하게 트렌드의 변화를 맞추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, 더 핑크퐁 컴퍼니의 박한솔 콘텐츠 제작 본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